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두 개 다 2시 30분에 가장 저점을 잡고 수많은 개미들을 울리고 다 털고 다시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보이시죠?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얄밉다고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구간, 즉 매물대가 무지 많은 데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코스닥도 볼게요. 자, 코스닥은 조금 그림이 다르긴 해도 중요한 거는 뭐냐, 여기서 2시 31분에 저점을 잡고 수많은 개미들을 울리고 위로 뚫고 올라갔습니다. 특히 여기에 매물대가 많았는데 뚫고 올라갔고 241선 닿자마자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으로 살짝 나왔습니다. 그쵸? 그럼 수많은 종목이 이렇게 폭락할 때는 정말로 신기하게도 지수를 추종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얄밉죠. 잘 나갈 때는 지수가 떨어져도 아무 관심도 없고 잘만 나가다가 꼭 이렇게 안 좋을 때는 꼭 지수를 완벽하게 따라갑니다. 너무나도 싫을 거예요. 그 마음 잘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계속 마음만 아파하면서 슬퍼할 게 아니라 지금 이 단계가 무슨 단계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일봉상에서만 코스닥 전체적 차트를 봐도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여러분에게 희망이란 걸 주지도 않고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쵸? 이게 얼마나 큰 공포일까요? 거의 지금 보시면 900부터 여기까지 쉴 새 없이 내려왔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내려왔을 때 수많은 종목이 박살납니다. 그쵸? 순식간에 아작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쵸? 자, 그렇다고 뭐 코스피라고 해서 별다를 거 있냐? 코스피도 별다를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흐름이 다 깨졌습니다. 그쵸? 그럼 이렇게 모든 흐름이 다 깨진 게 대체 어디까지 깨졌는지를 분석해야겠죠. 그게 아마도 저희 역할이니까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 어디를 뚫었냐면 그냥 모든 것을 다 뚫었어요. 여기 보시면 999일선까지 뚫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뭐냐, 4년 이상의 장기 이평선이 다 뚫렸다는 겁니다. 그쵸? 4년에서 약 5년 이상이 뚫렸을 거고 아마 컴퓨터로 보면 더 깊은 곳으로 뚫려 있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다 좋다고 할 때조차도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계속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고 사실 이 흐름은 8월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했죠. 언제였죠? 요때 돼서 이렇게 고점을 만들고 이렇게 아래로 털고 V자 반등을 했지만 V자 반등하듯이 하니까 사람들은 다 안심했던 거죠. 하지만 이때부터 조짐이 있었던 거죠. 말 그대로 준비가 되고 있었는데 아무에게도 좋다고 얘기 안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두들겨 맞을 때까지 도망을 갈 수가 없었어요. 적어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발생했으면 그땐 너무 위험하다고 누군가 말해주고 이 전쟁이 장기화될 거고 이게 앞으로 장기 침체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누군가는.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그냥 좋다 전쟁도 빨리 끝날 거고 다 모든 것이 좋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계속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여러분들을 고통 속에 힘들게 했다는 거죠. 그래 놓고서 이제 와서 태도를 다 바꿉니다. 이제는 하락시장이 맞습니다. 어째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 돈이 다시 돌아오고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그 자신감이라던가 이런 게 다시 돌아옵니까? 전혀 안 돌아온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빨리 얘기하고 이거를 정리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누군가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죠? 이렇게 하락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갖고 있던 가치라는 것들은 그냥 박살난다고요. 박살나는 이유가 뭘까요 대체? 월봉으로 보시면 알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박살나고 있는지. 어디에 매물대가 제일 많죠? 코스피는 여기 라인에 제일 많습니다. 보이시나요? 월봉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라인에 제일 많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데가 여기라고요. 그럼 여기랑 여기에 많이 받쳐주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 누굴까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제가 볼 때 수많은 세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렇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상승을 추세를 만들었다는 건가요? 그 추세를 만든 다음에 결국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것을 결국은 수많은 그런 뉴스와 내용들로 인해 가지고 달성하고 이제 빠지는 거라고밖에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얘는 241선 아래 있고 월봉상 241선입니다. 그쵸? 얼마나 센 거죠? 그리고 얘도 241선 살짝 위에 있는 거죠. 여기 얼마나 많은 매물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코스피라는 애를 하나의 종목으로 볼 때 결국 뭐냐면 241선 위에 엄청 많이 있고 241선 아래 이렇게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갭차도 엄청나게 나죠. 그쵸? 그럼 결론은 뭐죠? 코스피 500에서 1000 사이에 엄청나게 받쳐주는 누군가가 있고 그리고 1800에서 2000까지 받쳐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제가 분석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딱 이거예요. 코스피는 결국 이건 IMF 때 들어온 거고 이때는 언제 들어왔냐면 코로나 팬데믹 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쵸? 아니면 이게 IMF가 아니라면 이 가운데에 들어갔던 것들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매물대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결국 시장을 조절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통제한다는 거죠. 이 많은 매물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 누굴까요? 결국 우리 개미들은 언제 들어온 건가요? 이때 다 들어왔잖아요. 그쵸? 시장이 좋대. 아, 코스피 뭐 3천 간다, 4천 간다, 5천 간다 하면서 들어왔죠. 주식은 이렇게 사기만 하면 오르는 거야. 그런 얘기 언제부터 들어왔습니까?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다음에 위에서 받쳐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매물대를 뚫으면서 올라갔다는 거죠. 그쵸? 그럼 이 매물대를 뚫게 누군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쵸? 이 강력한 힘은 대체 누구냐고요? 이것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기 이평선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던 거는 결국 뭐냐면은 세력은 어디든지 존재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냥 쪼만한 소형주에도 있겠지만 대형주에도 있습니다. 분명히 어디에든 있습니다. 그걸 매물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범한 퓨얼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해서 이게 매물대를 잡아먹는지까지 제가 라이브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쵸? 그걸 왜 할 수 있었을까요? 계속 끊임없이 의심했거든요. 끊임없이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이게 좋다는 거지?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뭔가 있어. 뭘까? 계속 고민했어요. 이걸 또 연봉으로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연봉으로 봐도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아 이때 이렇게 많이 들어왔었고 아 이때 좀 들어왔었는데 아 그럼 세력이 여기서 이렇게 맘대로 컨트롤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어쩌면 여기서도 와리가리 하면서 여러분들을 흔들겠지만 이 아래로도 내릴 수 있다는 건 얘들이 그만큼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쵸? 이 거대하게 이 지금 1800에서 2000에 있는 이 세력들은 대체 누구냐는 거죠. 코스피. 그쵸? 그럼 거의 답이 나오죠. 여기까지 강제로 이렇게 떨궜던 이 강력한 세력들이 결국 마음대로 시장을 조정한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글로벌 세력을 할 때 외인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수많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수많은 뭐 국내 세력이 될 수도 있고 해외 세력이 될 수도 있고 세력이란 용어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꼭 개별 종목으로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적어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 세상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 간단한 조직이 아니라는 거죠. 아, 어쩌면 이 세상을 조절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그 무엇이 있겠구나. 그걸로 그냥 주식시장을 가지고 노는구나. 자산시장을 가지고 노는구나. 심지어 제가 말한 이런 매물대의 강력한 힘은 어떤 거냐면 코인에도 다 있어요. 코인도 결국은 쥐락펴락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일반 사람들이 바로 전 세계 모든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도전을 하다가 결국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회를 줬던 거는 더 큰 돈을 털어먹으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의도가 뭘까? 결국 이 의도는 하나라는 거죠. 주식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사람한테 붐업을 만들기 위해서 코로나 팬데믹이 생겼고, 이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렸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질서가 생긴 거죠. 그쵸? 하지만 알고 보니까 결국 이 끝에선 어떻게 되냐면은 수많은 멀쩡했던 사람들이 몰락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되게 너무 화가 나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당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라 할 수 있겠지만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죠. 이 측면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개별 종목을 상대한다고 하면 분명히 저는 조금은 더 나은 결과가 온다고 생각해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이고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